자, 이번 시간에는 절대값을 포함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앞에서 적분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바뀌는 내용, 적분 구간을 쪼개줘야 되는 경우 공부하셨죠? 그 내용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죠.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xy축이 있고 x제곱의 x 빼기 2다라는 소리는 0에서 접하고 1에서 뚫고 지나가는 3차 함수죠. 그래서 그래프가 대략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죠. 이게 1입니다. 자, 근데 전체가 절대값을 쓰고 있으니까 꺾여져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 이쪽은 이렇게, 그죠? 왜 이렇게 색깔을 달리 했냐면 이쪽과 이쪽 함수가 다릅니다. 그죠? 파란색 쪽은 뭐냐면은 전체가 마이너스가 붙은 요 식이죠. 마이너스 x제곱에 x 빼기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 세제곱에 플러스 x제곱이다 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죠. 빨간색 부분은 그대로입니다. y는 x제곱에 x 빼기 1, 그러니까 x 세제곱에 빼기 x제곱 이렇게 되겠죠.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느냐? 적분 구간을 보게 되면 0에서부터 2까지입니다. 근데 1을 기점으로 해서 함수가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는 얘를 적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세제곱에 플러스 x제곱의 dx 더하기 1에서부터 2까지는 2는 여기 있겠죠. 여기 있습니다. 1에서부터 2까지는 x 세제곱에 빼기 x제곱을 적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적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에 x 4제곱 플러스 3분의 1의 x 세제곱, 그죠? 0에서부터 1까지 플러스 그 다음 4분의 1의 x 4제곱에 빼기 3분의 1의 x 세제곱 해서 1에서부터 2까지. 그럼 각각 아래 끝, 위 끝 집어넣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한번 직접 해보세요. 계산하면은 2분의 3이 나올 겁니다. 답은 1번 돼야 돼요. 자, 절대값 들어가는 그래프. 꺾여서 올라가게 되면은, 꺾이게 되면은 함수가 달라지게 되고 그 함수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다음 문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의 도함수 f'x 대하여 f'x는 0은 서로 다른 세 실근 알파, 0, 베타가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룰 때, 이런 조건들 놓치면 안 되겠죠.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 이게 함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함수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x는 9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 f알파는 마이너스 16이다. 자, 보시게 되면은 fx가 4차 함수죠. 최고차항 계수가 1입니다. 그럼 도함수는 몇 차 함수죠? 도함수는 3차 함수입니다. 그런데 방정식의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말뜻은 0을 기점으로 해서 얘와 얘의 간격이 같다라는 소리죠. 그걸 그래프상에 표현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대칭으로. 그죠?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얘가 y는 f'x 되겠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베타입니다. 지금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요 간격과 요 간격이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타가 마이너스 알파와 같다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도함수가 나왔으니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fx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짝딱 내려서 많이 해보셨죠? 미분해서. 이렇게 해서 4차 함수는 감소하다가 극값을 찍고 증가한 다음 극값을 찍고 내려오는데 이만큼 내려옵니다. 똑같이 대칭형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여기서 극값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하 조건을 보니까 fx9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분에서도 많이 설명했는데 3차 함수나 4차 함수의 대부분의 힌트들은 극값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극값들에. 그러면은 y는 9라고 하는 직선과 fx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교점이 3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y는 9라고 하는 이 상수함수가 지금 이 상태로 지나가면 세 군데서 안 만나죠. 여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딱 여기 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의 y좌표가 9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좌표로 치게 되면은 x좌표는 0이니까 0,9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나하 조건은 뭐죠? f알파가 마이너스 16이래요. 그 말 뜻은 알파가 여기죠. 그 말은 이 점의 좌표가 알파, 마이너스 16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똑같습니다. 베타, 마이너스 16 또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gx라고 하는 애가 f'x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정적분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적분의 값을 구하려고 하면은 이 함수식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수식을 구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그러면 지금 f'x가 원점 대칭인 그래프예요. 그리고 4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 1이기 때문에 f'x는 이렇게 구해질 겁니다. 최고차항은 4가 되겠죠. 그리고 원점을 지나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전개를 해보게 되면은 4x 세제곱에 빼기 4알파 제곱의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fx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분을 통해서. 그럼 적분을 해버리게 되면은 x 4제곱에 빼기 2알파 제곱의 x 제곱 그리고 적분 상수 c가 붙게 됩니다. 그죠? 이거부터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4참수에서 0,9를 지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c 값이 얼마다? 9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파, 마이너스 16을 지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알파 값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f알파가 마이너스 16이에요. 대입해주게 되면 알파 4제곱 빼기 2알파 4제곱에 플러스 9가 마이너스 16이에요. 그럼 알파 4제곱이 25가 되겠죠. 그럼 알파 제곱은 5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알파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알파 값이 음수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5다라는 것까지 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fx를 이제 온전히 알게 돼요. 자, fx는 x 4제곱에 자, 여기 알파 제곱 보이시죠? 그게 5입니다. 그러니까 빼기 10x 제곱에 플러스 9 이런 형태의 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fx를 구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gx 지금 절대값 쓰고 있죠. 자, 절대값 뭐가 중요하죠? f'x가 양수인지 f'x가 음수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함수를 다시 한번 쳐다보는 겁니다. 이쪽 도함수 보이시죠? f'x가 양수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튀어나오면서 얘랑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큰 구간에서는 gx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그죠? 여기가 지금 양수죠. 여기서는 gx가 0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 f'x가 음수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f'x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f'x가 음수라고 하는 말은 여기겠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f'x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은 이쪽에 있던 애가 2배가 되면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가 곱해지기 때문에 위로 2배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gx는 이런 형태가 그려지게 돼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이게 y는 gx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상태에서 0에서부터 10까지 gx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0에서부터 10까지입니다. 0은 여기고 10은 그러면 여기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기가. 그죠? 여기 보시면 알파 값이 루트 5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5. 그럼 여기는 얼마죠?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죠. 이 지점의 좌표는 루트 5, 0이 됩니다. 그러면은 0에서부터 10까지 gx를 적분한다는 소리는 여기는 없다라는 이야기와 같겠죠. 0입니다. 그럼 0에서부터 5까지만 적분하면 되겠죠. 루트 5까지만 적분하면 되겠죠. 근데 이 함수식이 뭐죠? 마이너스 2f 프라임 x입니다. 음수일 때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결과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루트 5까지. 그죠? 마이너스 2f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를 꺼내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0에서부터 루트 5까지 f 프라임 x의 dx.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적분하면은 fx가 되고 0에서부터 루트 5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이거는 결국 f의 루트 5에 빼기 f의 0입니다. 자, 그러면 f의 루트 5 여기 루트 5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f의 루트 5는 25에다가 빼기 50에다가 그죠?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f0은 얼마죠? f0은 9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6이고 그죠? 16이었죠? 얘가 9입니다. 그러면은 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25죠. 이렇게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2랑 곱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얼마다? 얘는 50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야 돼요. 좀 계산 과정이 길죠? 미분과 적분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 번 반복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이번에도 절대값이죠. 지금 이 경우는 절대값이 어정쩡하게 지금 씌워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체를 쓰고 있으면 참 다행인데 지금 얘만 쓰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A를 기준으로 해서 이 그래프를 쪼개 보셔야 됩니다. 얘 부호가 달라지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X가 A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되죠? 이때 fx는 얘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에다가 x 빼기 1에 x 빼기 a가 될 겁니다. 두 번째,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 fx는 x 빼기 1에 x 빼기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함수가 쪼개진 상태에서 극대값이 1이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딱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a 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쪼개 보셔야 돼요. 경우의 수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a가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a가 1일 때. 세 번째,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자, 지금 이렇게 해서 x축이 있고 a가 1보다 크니까 지금 여기 1하고 a가 지금 교점이죠. 여기도 1하고 a가 교점입니다. x절편이란 말이죠. 그러면 a가 1보다 작으니까 여기가 a이고 여기 1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a보다 작은 쪽만 그리는 겁니다. a보다 작은 쪽만. 그럼 여기만 있다 이 말이겠죠.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여기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만. 그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어떻죠? 1하고 A 여전히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갈 겁니다. 그죠? 근데 아래로 볼록하죠?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A보다 크거나 같은 쪽,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극대값이 1이래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극대값은 여기 하나가 나오죠. 그럼 여기는 절대 1이 아닙니다. 0이죠. 0. 그럼 이거는 우리가 찾는 케이스가 아니에요. 이렇게 탈락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A가 1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X축이 있고 A가 1 되게 되면은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죠? 얘도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접하는 형태가 그려지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가 1이겠죠.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가 1입니다. 그런데 지금 A가 1인 경우에요. 근데 A보다 작은 쪽만 그리는 겁니다. A보다 작은 쪽만. 그러면 여기만 남겨놓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잘못 그렸죠. 이 뒤집어져야 되죠. 이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뒤집어져야 됩니다.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A보다 작은 쪽이니까 여기죠. 여기. 여기가 그려지게 되고 그 다음은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런데 이쪽만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A보다 큰 쪽만. 그죠? 여기 이렇게. 그러면은 이때도 극대값이 1인가요? 아니죠. 얘도 탈락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찾는 케이스는 이 경우겠죠. A가 1보다 큰 경우.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A하고 1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다시 이렇게 지나갈 텐데 A가 1보다 크니까 여기가 1입니다. 여기가 A고 그죠? 자, 이 그래프 어떻게 되죠? 아이고 제가 잘못 그렸네.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요거 A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남겨놔야 되니까 여기죠. 여기가 남을 겁니다. 그 다음 얘는 위로 볼록하죠.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A보다 작거나 같은 쪽, 작은 쪽,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죠? 여기서 극대값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는 어떠냐면 X좌표가 여기 이차함수기 때문에 얘가 대칭성을 띠고 있죠. 가운데점입니다. 1하고 A의 가운데점.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1입니다. 그 말 뜻은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A 더하기 1, 1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런 말이죠. 요 함수, 요거죠, 요거요. 여기다가 2분의 A 더하기 1을 넣으면은 1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그래서 F에 2분의 A 더하기 1이 1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1에 빼기 1 2분의 A 더하기 1에 빼기 A 하면은 얘가 얼마다? 1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에 통분하면 4분의 A 빼기 1 되겠죠. 곱하기 다시 2분이죠. 2 분모가 이러죠. 자, 분모가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이게 지금 1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계산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와 여기서 마이너스 꺼내겠습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되겠죠. 플러스 되고 양변에 4 곱해버리게 되면 결국 A 빼기 1에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를 꺼냈다 생각하는 거니까 a 빼기 1 되겠죠. 그럼 a 빼기 1의 제곱이 그죠?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a 빼기 1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테고 결국 a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탈락입니다. 그래서 a 값은 3이에요. 되겠죠? 자, 그래서 fx가 정해진 겁니다. a 값이 3 이렇게. 자, 그럼 0에서부터 4까지 fx dx라는 소리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얘가 지금 3이에요. 4는 여기 있겠죠. 4는 그러면은 여기 0에서부터 3까지는 이 함수를 적분하는 거고 3에서부터 4까지는 이 함수를 적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는 이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뭐죠? 얘입니다. 그죠? a가 3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에 x 빼기 1에 x 빼기 3의 dx 하시면 되고 더하기 인테그랄 3에서부터 4까지 요 함수입니다. 요 함수는 요거죠. x 빼기 1에 x 빼기 3을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요거 계산하게 되면 답은 3분의 4로 나오게 됩니다. 계산은 산수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이거 계산하면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적분 과정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이 양수인 실근을 가질 때 자, 이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양수인 실근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동그라미 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선행이 되어 있는 학생들 중에 적분 구간이 x가 들어가 있어서 양변을 미분하고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순수하게 방정식의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보니까 적분 변수가 t네요. 여기 t에 대한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게 x축이 아니라 t축입니다. 이렇게 y축이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은 절대값 t 빼기 1은 이렇게 꺾인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가 1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함수식과 이 함수식이 달라요. 이 함수식은 얘가 음수일 때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t 플러스 1일 테고 이 함수식은 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y는 t 빼기 1이 되겠죠. 이렇게 다릅니다. 이때 0에서부터 x까지 적분하는 거예요. 0은 여기 고정이죠. 근데 x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x는 자,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쭉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x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딱 봐도 1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x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x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요 함수만 적분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마이너스 t 플러스 1에 dt를 했을 때 x다. 이걸 푸는 거죠, 이제. 그럼 적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t제곱에 플러스 t에 0에서부터 x까지 이게 x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에 플러스 x 0 넣으면 0이죠. 는 x가 되고 없어지면서 x값은 0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방정식의 해가 0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양수인 실근이라고 되어 있죠. 이 경우는 탈락입니다. 그럼 두 번째 x가 1보다 클 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요게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0에서부터 1까지는 이 함수를 적분하는 거고 1에서부터 x까지는 요 함수를 적분해 주셔야 돼요. 달라지죠. 자, 그러면 그대로 적어보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마이너스 t 플러스 1의 dt
플러스 인테그랄 1에서부터 x까지 t 빼기 1의 dt가 x다 라는 걸 푸는 겁니다. 자, 풀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t제곱 플러스 t 0에서부터 1까지 더하기 2분의 1의 t제곱에 빼기 t 1에서부터 x까지 x. 물론 요 값 있죠. 요 값은 요 삼각형의 넓이로 구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 삼각형의 넓이로 구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적분을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적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이나 직각삼각형 이런 애들은 바로 구하셔도 됩니다. 여기 1이죠 지금. 넓이가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 요 높이가 지금 x 빼기 1인 거 아시겠나요? 이게 지금 x 빼기 1이고 그죠? 그러면은 이 넓이는 2분의 1의 x 빼기 1의 제곱 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이렇게 풀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1 넣으면 얼마죠? 2분의 1입니다. 0 넣으면 0이죠. 사라지고 플러스. 자, 여기 x를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에 x 제곱에 빼기 x. 1 넣으면 얼마죠?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그죠? 빼야 되겠죠. 플러스 2분의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는 x. 이제 이걸 푸는 거죠. 자, 그래서 봤더니 2분의 1 x 제곱에 자, 얘 넘어오게 되면 계산되게 되면 마이너스 2x죠. 자, 얘랑 계산해서 플러스 1입니다. 2를 곱해버리면 x 제곱에 빼기 4x에 플러스 2는 0이 되겠네요. 이걸 풀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근의 공식에 넣어버리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빼기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다시 보니까 양수인 실근입니다.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2와 2 마이너스 루트 2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2 빼기 루트 2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1보다 작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x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 상황 아니에요. 1보다 큰 걸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x 값은 2 플러스 루트 2다. 그러면 m 값과 n 값이 2하고 1 되겠네요. 그죠? 세제곱에서 더하게 되면 답은 9가 돼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함수가 꺾이기 때문에 적분 구간에 따라서 적분되는 상황이 달라진다. 그것만 고려해서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